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금요일날 2.5% 상승을 하고 마쳤죠? 자, 이 박스권에 있어요. 조금 있다가 차트 분석을 하면서 자세하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 분석, 그리고 전반적인 섹터, 그리고 스토리, 전반적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이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단계 격상 검토가 지금 되고 있고, 정말 건강에 다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진짜 코로나 항체 치료에 대한, 우리 셀트리온에 대한 지금 이제 분위기가 점점 형성이 돼서 좀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렇고요. 다음 주 예상이지만 승인 신청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상 3상, 뭐 아산병원 치료 목적 승인, 투약, 그리고 셀트리온의 진단 키트 미국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죠. 크게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분위기가 모멘텀에는요. 휴미라 승인 권고가 있었고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코스피 상장 이전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슈라는 거죠. 크게 네 가지 현재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현재 모멘텀이고 제가 늘 말씀드린 건 노후까지 최소 10년 이상을 넘어서 노후까지 갈 수 있는 전반적인 경쟁력을 쭉 계속 방송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며 그리고 기업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신뢰 동행하려면 신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의 바로미터인 스토리와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늘 함께 말씀을 드리며 바이오 업황을 같이 산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항체가 있어요. 항체. 우리 셀트리온 그룹이 가장 잘하고 있는 거죠. 현재 바이오 약품의 몸통입니다. 이 바이오 시밀러인데 이 분야 항체.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0세대가 백신이고요. 바이오 약품에는요. 1세대가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부족해도 병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리필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인슐린이고 이게 인터페론이고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입니다. 이걸 제조합 단백질이라고 하거든요. 2세대는 항체라고 해요. 이게 뭐냐? 항체.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많아도 병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못하게 되면 자가 면역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이 되는 이게 발전하면 암이 되고 알러지가 되고 천식이 되고 루푸스가 되고 하는 겁니다. 이걸 블로킹해서 막아버리는 게 항체입니다. 현재 바이오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몸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3세대가 바로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 이 줄기세포 치료제는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가 있죠. 이 배아에는 포배기 상태에서 분화가 어디로든 무한대로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줄기세포는 생산량, 이 바로 이 배양에서 여러 가지 아직 문제가 있어서 폭발적인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는 유전자를 치료제로 쓰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또 한번 업황을 하면서 같이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바이오 약품의 몸통인 우리가 항체를 바로 셀트리온 그룹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5세대 기술을 또 가지고 있어요. 셀트리온은요. 뭐냐? 이 바이오 베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SC 제형이 있죠. 이게 뭐냐? 램시마라고 하는 우리 제품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죠. 요거의 IV형 그리고 SC 제형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정맥 주사. 보통 바이오 약품은 정맥 주사에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피하층, 피하층, 피부에 있는 피하층에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얘 정맥 주사하게 되면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문 간호사나 전문 의료원들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집에서 직접 혼자 편하게 비용도 시간도 다 절약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이유는 이 특허가 있는데 이 특허를 침범할 수가 있고 바이오 시뮬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바이오 신약 회사 입장에서는 특허를 연장할 수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기술입니다. 물론 SC 제약에는 시장에는 알테오제라는 회사가 좀 유명하죠. 그리고 ADC라는 그런 플랫폼 기술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거 뭐냐? 항체랑 링커랑 링커라고 하는 끈이랑 연결을 한 거예요. 뭘로? 케미컬. 항체와 케미컬의 바로 융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항체, 여기 항체가 하나 있고요. 끈이 있어요. 여기다가 케미컬, 여기 톡신이라고 하죠. 케미컬 합은 사실 독이에요. 독이면서 약입니다. 그래서 항체가 가서 어디로? 위치를 안내합니다. 어디에다가? 뭐 위가 될 수도 있고, 대장이 될 수가 있고, 유방이 될 수가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고, 간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일로 가서 항체가 위치로 안내를 하고 묶어버리면, 이 케미칼이 가서 유도밀살처럼 터트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효능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이걸 바로 컨졸이라고 하는데, ADC, 항체 약물 결합체. 맞죠? 이 두 가지를 셀트리온이 또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ADC는 레고캠이라는 회사가 한국에선 유명해요. 이 두 가지 경쟁력을 또 하나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2.5세대 바이오 기술입니다. 추가적으로 바이오 업황에 대해서들 영상을 올릴 때마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계속 왜 말씀을 드리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투자하려면 셀트리온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한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셀트리온이 연구, 개발, 생산한 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회사,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사원이 자기 제품을 모르고 판매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이 투자 메신저 TV가 구독자님이나 청취자님 옆에서 항상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매년 바이오시밀러 한계 목표. 개발되는 제품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괴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되는 한 가지 제품이 시장 규모가 최소 7조에서 20조 이상입니다. 제품 하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2020년부터 휴미라 나왔죠? 자, 휴미라 생긴거 받고 있죠? 2021년, 2030년까지 매년 한 개, 나오는 제품 한 개가 시장 규모가 최소 7조에서 20조입니다. 근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액은 이제 1조대입니다. 자,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자료 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짧게. 2019년 글록버스터 탑 10 의약품은, 그죠? 자, 보면 휴미라, 그죠? 빌리언이에요. 휴미라, 빌리언 20.2, 2018년, 2019년 20.97. 계속 커집니다. 이 바이오약품 시장은요. 자, 리툭산, 허세틴, 레미케이드, 키트루다, 그죠? 장난이 아니죠. 여기도 아바스틴, 뭐 여러 가지 시장 있죠. 보이시죠? 이 규모가 보이시죠? 6빌리언, 7빌리언, 뭐 20빌리언, 뭐 키트루다 9빌리언, 옵디버 7, 8. 최소 7조에서 20조 이상이 되는 이 매년 한 개씩 제품을 출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2030년까지 근데 매출이 이제 1조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최소 10년을 넘어서 자 15년, 20년을 넘어서 노후까지 동행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오늘 제품 하나를 설명드리고 갈게요. 뭐냐?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게 있어요. 옵티버키트루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병용 임상이거든요. 면역관문 억제제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항체 시장에서 아마도 가장 커질 시장이 있거든요. 아마 예상되는 게 항암제 시장에서도 사실 이 지금 항암제의 그 이제 임상에 대한 트렌드가 그리고 치료에 대한 트렌드가 약품 하나만 투여하는 게 아니라 믹스를 해서 같이 다 투여하거든요. 이게 임상의 트렌드고 치료의 트렌드입니다. 현재 패러다임이고요. 이 케미칼 약품을 투여하면서 바이오 약품을 같이 투여하거든요. 이 바이오 약품에는 뭐 항체도 투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면역 항암제를 투여할 수도 있고 뭐 같이 투여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인류가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암과 투쟁을 하면서 언젠가는 정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암세포가 정말 안 죽어요. 생산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살려고 이걸 암세포라고 하면 지 주위에다가 지가 숨을 수 있는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놈을 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T세포라는 놈이 우리 T세포라는 킬러 세포가 있어요. 면역세포인데 얘를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면역감염제를 투여를 하면 우리 몸속에 이 종양 미세 환경을 걷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면역세포 T세포가 얘를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과 작용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옵디버 면역감염제를 단독으로 투여도 하지만 여기에 뭐 면역항암제, 뭐 T세포를 강화시킨 그런 면역항암제를 투여하기도 하고요. 이 케미칼의 약품, 독성 항암제를 투여하기도 하고요. 표적 항암제를 같이 투여하기도 하고요.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1세대 이렇게 발전된 기술을 계속 같이 하는 게 트렌드 있는데 이 기본은 이 면역 감물 억제제 이것도 항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그룹이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대단하죠? 자,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코로나 항체 치료제 신약도 지금 보너스로 주고 있죠. 하늘이 준 기회가 있죠. 거기에 CTP27이라는 종합 동값 항체 치료제, 요 CTP27, 요 신약도 있죠. 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투자에도 지금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투자. 정말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양적인 부분인데 바로 사업 분야와 제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여기서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바로 제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훌륭한 회사겠죠. 이걸 바로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양적인 부분. 근데 이거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오너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왜? 미래를 읽는 통찰력,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 밑그림은 다 오직 창업자와 오너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오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 신뢰, 이래야 임직원, 파트너, 주주와 같이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대기업도 그리고 기업도 오너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 스토리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장기간 동행, 신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 제가 존경하고 서정진 회장님 빠입니다. 근데 이 서정진 회장님에 대한 이 기본적인 스토리, 역사를 한번 좀 기사를 본 게 있어서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보면은요, 이 바이오 인사이트 한국경제 이제 2019년 그 기사예요. 1월 17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영상으로도 많이 이게 나왔던 부분도 있는데 조금 저는 사실 감동받았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이제 청취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 꼭 한번 좀 들려주고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저는 좀 감동을 받았는데 자 볼게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미서 접시 닦기 하며 구상한 회사 19년 만에 시총 40조로 진정한 기업가란 떠날 때 알고 미래 유의한 씨앗 뿌리는 사람 바이오 시밀러 3총사로 미국 시장 뚫은 서정진 회장 대우그룹 해체로 실업자 되자 바이오 벤처 창업 불가능하다던 바이오 시밀러 미 FDA 승인받아 기업가 정신은 희생 굴림 아닌 헌신하는 사람 돼야 바이오 시밀러 시대가 올 것입니다. 200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바이오 기업 제넨텍의 정체 모를 거구의 동양 남자가 찾아왔다. 바이오 전공자도 제약회사 출신도 아닌 그는 어눌한 영어로 대뜸 바이오 시밀러 말을 꺼냈다. 제네텍은 당시 유방암 치료제 바이오 약품 허세텐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바이오 시밀러 위협을 예견한 발언은 일종의 도발이었다. 그는 2015년이면 바이오 약품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한다. 그 전에 우리가 CMO를 해줄 테니 의약품 부탁했답니다. 기술을 이전해달라 제안했다. 가진 것은 배짱뿐인 이 동양인의 말을 들어줄 리 만무했다. 그로부터 19년이 흐른 지난 1월 9일 전세계 투자가가 모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의 연구개발 기술력은 제네텍에 뒤지지 않는다. 창업 17년 만에 시가총액 약 40조 원. 미국 식품의약품 허가 바이오시밀러 3종을 보유한 바이오기업 1군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의 얘기다. 자, 계속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은 이미 47조 4천억 가까이 됐고요. 시총이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4조가 넘었죠.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서 회장은 이곳을 다시 오기 싫은 곳이라고 했다. 여기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네텍이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날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았거든요. 내가 니들 경쟁 상대가 되고 말 거야 다짐했죠. 셀트리온 전신인 넥솔 바이오텍을 구상한 곳도 샌프란시스코다. 대우자동차에서 34세 최연소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던 서 회장은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1999년 졸지에 실업자가 됐다. 그때 나이 42이었다. 취업이 안 돼 술독에 빠져 살다가 뭐라도 해보자고
대우자동차 동료 6명과 벤처기업 넥소를 차렸다. 돈이 될 만한 사업은 모두 손댔다. 경영 컨설팅, 식품 수입업, 장례업 등 분야를 가지지 않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서 회장이 말하는 사업가 1학년식이다. 기업도 사람과 같습니다. 창업을 하면 신생아에서 유치원, 초중고를 지나 성인이 됩니다. 처음 사업을 하면 본능적으로 망하지 않으려고 죽을 뚱살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1학년 단계입니다. 이딴 좌절 속에서 서 회장은 바이오 시밀러에서 가능성을 발견했다. 국가의 바이오약품 특허가 풀리면 효능과 안정성은 동등하면서 가격은 낮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바이오 산업 메카인 샌프란시스코서 서 회장은 날아갔다. 창업할 때 아내가 건네준 종잣돈 5천만 원은 수중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고 싸구려 모텔을 전전했다. 낮에는 바이오 기업을 찾아다니고 밤에는 샌프란시스코만 있는 피어 39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를 했다. 세계적인 석학 토마스 메리건 스탠퍼드대 에이지 연구소장을 매일 찾아갔지만 번번이 문전박대 당했다. 보름째 되던 날 마음을 연 메리건 소장이 제네텍 계열사 백스젠에 추천서를 써줬다. 서 회장을 사업가 2학년으로 안내한 초대장이었다. 생애 마지막 순간이 바꾼 삶. 전 이 부분에서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볼게요. 넥솔 바이오텍을 창업한 지 1년 뒤인 2001년 서 회장은 백스젠과 기술 제휴를 계약받는 데 성공했다. 백스젠이 개발하던 에이즈 백신 기술을 이전받아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듬해인 2002년 셀트리온이 탄생했다. 2003년 투자금을 끌어모아 인천 송도 간척지에 5만 리터 생산 규모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완공 1년을 앞둔 2004년 에이즈 백신의 임상 3상이 실패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어렵게 투자해 지은 공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처지였다. 부도를 막기 위해 은행이나 은행은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해 직업이 사채 조달업자가 됐죠. 신체 포기 각서를 쓰고 돈을 빌렸습니다. 각서를 하도 많이 써서 명동 사채업자들이 내게서 더 떼어나갈 장기가 없다고 했다니까요. 마음이 어땠을지 대충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결심했다.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차를 몰고 강으로 향했다. 그러나 건너편에서 돌진해 오는 덤프트럭에 부딪힐 뻔하자 정신이 번쩍 났다. 보름만 더 살자 죽자고 생각했죠. 모든 일이 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감사하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군요. 마음을 고쳐 먹었죠. 죽을 각오로 일하자 풀리지 않던 일들이 하나둘 해결됐다. 2005년 3월 공장을 완공하고 3개월 뒤 브리스톨 마이어스kit과 CMO 계약을 했다. 공장은 2년 뒤 아시아 최초로 FDA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다. 글로벌 수준의 생산 기술력을 입증한 것이다. 설립 5년 만인 2007년 셀트리온은 63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망할 걱정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2학년에 들어선 시기다. 돈을 많이 벌어 마음껏 써버리는 단계가 바로 2학년입니다. 오로지 돈을 버는 게 목표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기업은 크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나면 일할 여유가 생기니 창업자는 놀러 다니거나 회사를 팔아버리니까요. 직원들도 저 혼자 잘 먹고 잘 쓰려는 창업자 밑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으니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기업가 정신은 나를 버리는 것. CMO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회사를 팔라는 제의가 들어왔다. 돈만 생각했다면 회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 편이 쉬웠다. 뜻한 바가 있어 사업을 한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업이든 장사든 돈만 되면 뭐든 다 하는 2학년 단계를 넘어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더 이상 벌어야 무엇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대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서 회장은 결단을 내렸다. 안정적인 CMO 사업으로 돈을 버는 대신 우리만의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해보자고 생각했다. 2009년 브리스톨 마이어스kit의 CMO 사업을 중단하고 바이오 시밀러로 방향을 바꿨다. 주변에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다. 자, 이때 만약에 바이오 시밀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이 있었을까요? 삼성전자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전자가 있었을까요? 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이미 10년 이상 전에 갔었기 때문에, 시도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셀트리온이 있는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 거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로
만드는 바이오 약품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해 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 회장은 밀어붙였다. 국내에서 투자받기 어려워 2010년 5월 싱가포르 테마섹에서 2,080억을 투자받아 이 공장을 지었다.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생산 설비에 선제 투자했다. 셀트리온은 2012년 7월 24일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를 드디어 내놨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6년 4월 6일 램시마는 FDA를 통과했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날이 나왔던 거죠. 2012년. 그죠? 정말, 예, 나중에 같이 한번 영상도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게요. 램시마 개발 스토리요. 서 회장은 2학년 단계를 넘어선 기업가들이 많아져야 그 나라에 미래가 있다고 했다. 기업이 성공해 3학년이 되면 애국자가 됩니다. 남들도 애국자라고 치켜 세워주고 나라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국가와 사회와 갈등을 겪으면 이 나라가 되게 멀어졌나 하는 원망만 하다가 공존과 상생을 생각하는 4학년이 됩니다. 5학년이 되면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될지 기억하게 돼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뭔가? 서 회장은 희생이라고 말한다. 기업가는 회사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지 굴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구성원들이 회장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라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보람과 신뢰를 주는 것. 이게 바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사실 이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사실 이제 구독자분들의 청취자님께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잘 안 보신 분들 계셔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을 알려고 하면 이 기업에 대한 스토리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이 김영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표이고 현재 대표이사 부회장입니다. 넥솔 멤버셨어요. 그 아까 말했던 기사에서 보셨죠? 조그마한 6명인가 5명에서 차렸던, 그죠? 여기 보이시죠? 넥솔, 그죠? 넥솔 바이오텍. 이때 계셨던 분이 지금까지 그때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5명, 6명이 모여가지고 대우그룹 회취해서 만들었던 회사에서 이제 진짜 그룹이 같이 커서 회장, 부회장을 지금까지 같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신뢰가 또한 더 가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기우성 부회장님, 셀트리온 대표이사십니다. 보이시죠? 넥솔, 2000년 넥솔, 대우기행차 기획실. 같이, 서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좀 더 우리가 신뢰를 해야 그 회사와 오랫동안 노후까지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 길게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영상이 길어졌지만 꼭 이 이야기를 이 정도의 기업 스토리를 보면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신뢰할 수 있고 최소 10년 이상을 넘어서 노후까지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와 수급을 보고 맞출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변한 건 없어요. 이 박스. 지금 5일선, 11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작은 매물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좀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나도 뭐 특별히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니까요. 이 정도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차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점 매물대, 작은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그 지지가 이 이평선이 있습니다. 일봉상 분봉으로 봐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박스권은 크게 여기까지예요. 요 박스권에서 지금 이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1선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일봉상 매물 지지가 또 있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동반되는 게 중요하죠.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특히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계속 거래량이 동반되고 앞으로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분명히 저희는 이제 기대가 아니라 현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더 보는 부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자, 수급 볼게요. 자, 금요일 날 개인이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은 좀 팔았어요.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죠?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정말 개인이 다 담았어요. 지금 그죠? 6조 가까이.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죠. 물론 뭐 개인이 계속해서 뭐 들어와서 또 2,400에서 2,750까지 외국인이 끌어올렸다면 여기서 또 개인이 또 올려가면 또 상관없겠죠. 근데 외국인이건 또 기관이건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을 또 보고 갈게요. 코스닥에서 셀트리온이 대장이잖아요. 개인이 1조, 한 달 가까이, 외국인이 9,300억 들어왔고요. 금요일 날 외국인과 개인이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외국인 조금 들어온 추세죠. 이 부분도 계속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수급을 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보면 자, 외국인이 좀 들어왔어요. 이틀 연속 금요일 날 포함해서 한 달 가까이 개인과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결론은 기관도 좀 들어왔어요. 금요일 날 3일 가까이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는데 이틀 기관은 3일, 외국인 이틀. 항상 말씀드립니다. 추세적인 게 늘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정말 유동성, 쩐의 장세이기 때문에 쩐이 계속해서 증시로, 종목으로 들어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죠? 그렇죠?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